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0일 오전 9시입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김일성 세력과 대한민국 세력 사이의 총체적 권력 투쟁입니다. 김정은의 대변인을 뽑을 것이냐, 대한민국 대표자를 뽑을 것이냐 하는 싸움입니다. 모택동의 말을 빌리면은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라고 합니다. 정치와 전쟁이 권력 투쟁이라는 점에서 같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요사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서 거의 비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원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윤석열 후보는 지금까지의 전략 전술을 재점검해야 하는데, 저는 이대로 가면은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간다면은 윤석열은 패배할 것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째, 윤석열은 싸워야 할 때 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노할 줄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은 이승만, 더골 같은, 박정희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은 예외 없이 절망적 상황에 처해가지고 크게 화를 냈던 인물입니다. 그리하여 난세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난세입니다. 불의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국민을 분노시켜서 분노투표로 정권교체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내년 3월 9일에 이 정권이 북한과 중국의 영향력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악착같이 문재명 정권을 세우려고 할 때 권력도 없고 좌파처럼 대중조직도 약한 윤석열 후보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인데, 본인이 분노하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분노할 수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안보, 이념, 대북 문제, 한미동맹, 문재명 세력의 김정은에 대한 굴종,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국군의 타락 등 분노하고 개탄하면서 그리하여 대책을 내어놓고 국민들을 분노로 결집시켜서 이길 수 있는 분야가 넓고 넓은데도 전략 전술의 부재, 연구의 부재로 이 분야에서는 표가 안 된다고 큰 싸움을 피하고 있습니다. 큰 싸움을 피하면은 사소한 데 목숨을 걸게 되는데, 바로 부인의 경력 같은 이런 문제는 사소한 겁니다. 큰 싸움을 피하니까 사소한 싸움에서 지금 손발이 묶여 있습니다. 큰 싸움을 벌려야 사소한 싸움을 덮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결정과 행동이 느립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국민들은 짜증이 납니다. 이 정권에 대한 분노가 생겨야 될 텐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짜증이 나면 되겠습니까? 수비만 하면은,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긴다는 자세를 보이니 국민들은 화를 낼래야 낼 기회가 없어졌어요. 저렇게 여유만만한데 동정심과 화가 생기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수비에서 공세로, 느림에서 신속으로, 그리고 이재명의 정책보다는 이재명의 인간됨을 공격해야 합니다. 형수욕설 녹음 파일을 전 국민들이 다 듣는다면 이번 선거는 끝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철저하게, 처절하게, 절박하게 싸워야 동정을 얻게 되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야당 후보는 국민들의 분노와 동정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 후보는 원래 폭로하는 존재인데 윤석열 후보는 폭로를 당하고 있습니다.
내년 선거의 본질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세력과 김일성 세력의 싸움입니다. 김정은 대변인과 대한민국 대표자 사이의 총체적 권력 투쟁입니다. 이 점을 놓치면 전략 전술이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념이 가장 큰 전략입니다. 이념은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이고 자기 정당성에 대한 확실입니다. 이념을 깔고 그 위에 전략을 놓고 전략 위에 전술을 두면서 다양한 유연한 전술을 구사해야 이길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싸움을 피하고 수비 위주로 무사 안일, 행동은 느리게 이렇게 하면은 다 이겨놓은, 국민들이 다 이겨놓도록 만들어준 조건에서 윤석열 후보는 패배함으로써 이 나라가 김일성 세력에 넘어가도록 만드는 역사의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